자, Objective-C에서 이제 오늘 주로 할 얘기가 이 함수, Objective-C 함수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언어랑 굉장히 스위프트도 물론 다르지만, 이 Objective-C도 이 다른 언어랑 굉장히 달라요. 이 함수가.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제 많이 할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앞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올 수 있는데,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인스턴스 메소드는 다 마이너스가 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요. 플러스로 시작하면 이제 클래스 메소드가 되겠고요. 클래스가 직접 가지고 노는 애들은 그 스위프트에서 스테이틱이나 앞에 클래스라고 붙은 그 메소드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objectives에서 앞에다 플러스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인스턴스 메소드, 인스턴스가 가지고 노는 인스턴스 메소드들은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마이너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앞에다가 오는 게 항상 이 Objective-C에서는 일반 변수 선언할 때는 뭐 integer x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의 헤더 부분은 굉장히 좀 이상해요. 자, 일단 제일 앞에 오는 게 return 값의 자료형입니다. return 값의 자료형이에요. 요거는 이제 좀 C++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얘도 또 다른 게 바로 괄호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괄호를. 우리 C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리턴형을 쓸 때 반드시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리턴 타입을 써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이름이 옵니다.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이 max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맥의 변수가 있으면 맥 콜론을 찍고 그 맥의 변수를 써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료형을 이렇게 해서 인티저 뭐 num1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이 괄호가 없으면 C 언어랑 비슷하죠. C 언어에서는 뭐 인티저 그냥 num1 이런 식으로 쓰는데 반드시 이 매개 변수가 무슨 형인지를 괄호로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괄호를 추가로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매개 변수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해서 콤마를 콜론을 찍어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쭉 쓰게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특이하게 얘도 지금 보면 매개 변수잖아요. 여기 num1이라는 애가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부터는 그냥 콜론을 찍긴 찍는데 그 앞에 뭔가 이름을 하나씩 더 적어줘요. 이름을 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특이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파라미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부터는 여기 지금 두 개니까 그런데요. 세 개가 오더라도 반드시 뭐 인티저로 num3가 하나 온다. 그래도 걔도 이름을 앞에다가 별명 비슷한 애를 파라미터 레이블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이 파라미터부터는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레이블이라는 거를 하나씩 더 써줘야 된다. 자, 이거 볼까요? 이쪽은 이제 C나 C++에서 사용하던 뭐 함수고요. 다른 뭐 C샵이나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뭐 자바랑도. 자, 기본적으로 이 DDD라는 함수를 보면 요거 제일 간단한 것부터 볼까요? 자, 지금 보면 getX라는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고 return 값이 인티저다 이런 거고 기능은 return x를 리턴해라. 물론 이 괄호는 지금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그냥 현재 x 값을 리턴하는 용도의 함수가 getX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Objective-C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냐면요. 일단 마이너스로 일단 시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리턴형 양쪽에 괄호를 열고 닫고 해요. 제가 여기다 해볼게요. 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가 없으면 그냥 함수 이름만 씁니다. 아주 독특하네요. 야, 이게 뭐야? 변수야 뭐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Objective-C에서는 매개 변수가 없으면 함수 이름만 쓰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건 똑같고 뭐 이 안에 있는 것은 C 언어랑 똑같습니다.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함수의 앞에 첫 번째 줄을 헤더라고 하잖아요. 헤더 부분만 많이 바뀌어 있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리턴형도 있고 리턴 값이 인티저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네요. 매개 변수. 자, 리턴 값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써주고 일단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리턴형을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함수 이름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콜론 찍는다 그랬죠? 콜론을 찍고요. 인티저 x다 해서 여기서 이제 괄호 다 없애버리고요. 다 없애버리고 매개 변수 이렇게 할 때 괄호를 쓰지 않아요. 대신에 뒤에 있는 x가 무슨 형인지를 요 자료형 양쪽에다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 있는 기능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세미콜론도 생략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elx 함수를 볼까요? selx 함수. selx 함수도 보면, 이제 보이드형이니까, 이제 보이드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고, 중괄호, 괄호 열고 닫고 해줘야 되고, 앞에 마이너스 해주고요. selx 함수 이름 써주고, 인티저니까,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콜론 찍고, x가 인티저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 여기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두 개, 세 개가 되면, 이때부터 좀 복잡해져요. 리턴 값이 자료형이 인티저니까, 마이너스, 괄호 열고, 인티저 썼습니다. 자, add 콜론이라고 쓰고서 인티저 x가 인티저다. 여기까지는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론 찍고 y도 인티저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제 콜론이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콜론이 매개 변수의 개수인데 두 번째 콜론 앞에부터는 앞에다는 두 번째부터는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 파라미터부터는 이름을 지정해야 돼요. 이 y가 이 내 프로그램에서는 with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 함수에 특이하게도 with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물론 이건 뭐 이름이니까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렇게 이것처럼 뭐 second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뭐 number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관계 없는데요. 의미를 줘서 물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y랑 같이 얘를 x를 더하는 함수인가 보다 라고 조금 약간 좀 쉽게 함수 이름만 보더라도 조금 더 정보를 더 가지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Objective-C의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얘도 봅시다. 매개 변수가 이제 두 개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 개, 네 개 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세 개다 그러면 또 여기다도 하나 더 똑같이 쓰면 되겠죠. 뭐 with on 콜론 가로 열고 인티저 가로 닫고 z 그래서 xy 더하기 z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고요. xy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드형으로 해서 써주고 가로 열고 닫고 앞에 마이너스 써주고요. 그 다음에 xy 함수 이름 쓰고 콜론 찍고 첫 번째 인자는 그냥 함수 이름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인자부터는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씩 써주는데 걔를 파라메터 레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메터 레이블. 그래서 y도 두 번째 인자도 인티저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제 이 Objective-C의 함수가 가장 이제 넘어야 될 산이거든요. Objective-C 문법 배울 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거는 함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뭔가 함수 이름과 비슷한, 뭐, 비슷한 녀석이죠. 사실, add 자리에 지금 with가 와 있고, selxy 대신에 second 이런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함수 이름과 비슷한 애들을 두 번째 파라미터부터는 파라미터 레이블이라고 해서 걔네들의 레이블, 별명을 하나씩 지어 놓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요게 필요해요. 요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쓴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스위프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스위프트 함수가 지금 C나 C++, 뭐 자바, C# 다 마찬가지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를 지금 이제 여기는 스위프트 함수죠. 스위프트 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Objective-C 함수가 되겠네요. 자, 좀 전에 이제 Objective-C 함수는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제 강의만 듣고서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할 때는 이거 막 다 그려보라고 직접 손코딩 해보라고 막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이것만 보고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제 오래간만은 아니죠. 스위프트가 나왔는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펑크로 시작하는 거였고, 함수 이름 다음에 가로 열고, 거기에 이제 얘를 두 개를 변경한다 그랬죠. 바꿔주고, x, 그 다음에 콜론 찍고 자료형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랬고 리턴 값의 자료형은 이렇게 화살표 뒤에다가 쓴다고 했습니다. 리턴 값이 없는 데는 화살표 보이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스위프트에서는 여기 세미콜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 당연히 안 해요. 세미콜론 하는 경우는 한 줄에 여러 문장을 표현할 때 말고는 쓰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스위프트가 조금 더 깔끔한가요? Objective-C 굉장히 지저분하죠? 두 번째부터 이렇게 뭔가 오는데 그 뭔가 오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요?
파라메터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메터 레이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감춰 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감춰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스위프트 막 나오고 이럴 때는요, 제가 오브젝티브-C랑 스위프트랑 같이 막 하고 그랬거든요. 수업을.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서 두 개로 바꿔봐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티브-C 함수를 만드는 것만, 요 함수를 만드는 것만 알면 거의 오브젝티브-C 문법의 한 30%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아직 이 함수는 실습은 못 해봐요. 여러분들 손코딩만 해볼 수 있고요. 실습을 하려고 하면 꽤나 복잡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